네, 비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에서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담아 공연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1도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12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안전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간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민 뵐 낯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진상규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적 차원의 시설물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에 안전사회 추진단을 꾸려서 국민 분화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곳곳에서 서해 바다에서 계속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를 강조합니다. 남북이 방선급 군사회담을 하고 제2차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경계를 느슨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충돌은 더욱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인류의 피부로 이어진 큰 전쟁도 늘 한 발의 총성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휘관들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가 없습니다. 현 정치 체제의 한계는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여야 의원 1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 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이 국정감사 3주차라 많은 위원들께서 국정감사 참여로 참석 못하셨습니다. 정세균 위원께서는 아직 해외 국감 중이시고 박지원 위원께서도 오늘 지방 국감을 내려가셔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와 슬픈 사연들이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한 발언은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당정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50회 이상의 안전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안전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에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 3대 안전 분야별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안전사회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세월호 후속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쳐있는 유가족과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할 때입니다.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여야가 합의한 정치법원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쟁점은 정파적 이해나 정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강화는 이미 합의된 전제입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국감이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 여당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위헌적인 국정감사 방해 사례만도 46건이 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 자원 외교 혈센 낭비, 사이버 검열, 누리과정 예산 삭감, 의료 민영화,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밝혀내도록 남은 국감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을 점검하는 안전점검 국감, 그리고 통신비 부담 가중, 싱크홀 안전대책, 박피아, 낙하산 인사 등 여러가지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안타까운 대형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안전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큰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희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 대한민국의 첫 출발이 될 세월호 특별법부터 제대로 맞아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느닷없이 불려나온 현 논의가 국민들을 의둥절하게 합니다. 여당 대표가 그러나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 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형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문제입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거이고 상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논의를 막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헌 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대결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 원을 편성을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 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분에 대한 지자체 정책 어느 등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처분이 없고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걱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인재근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판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우리 안에 세월호가 또다시 침몰했습니다. 세월호를 국가 개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참사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안전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때야 안전공화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김성주 대한접십자 총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부총재를 대신 국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가 비행시간이 길고 고된 유럽이나 아프리카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가 바로 중국이고 그것도 베이징입니다. 국감도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23일 오후입니다. 베이징이라 25일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비롯해도 됩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국감 불출석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의 전행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김성주 총재는 당당하게 국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은 물론 대통령의 안목을 당당하게 증명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안 게임보다 덜 화려하지만 깊은 감동 그리고 뜨거운 축제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인천은 장애인의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바로 인천 전략 때문입니다. 인천 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장애인 인권 신장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 인권은 국가의 품격입니다. 장애인 인권 신장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 전략의 성공이야말로 아시안 게임보다 더 의미 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